6월 23일 전자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S&P 500은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만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왔고 대부분의 빅테크 업종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이 슈퍼위크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발언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테슬라에 대한 이 과열 리포터들이 좀 많이 쏟아졌죠. 이게 공매도를 분명히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들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뉴욕 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뉴욕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추가적인 탄력, 어제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론과 약세론자들이 줄다리기 중이다.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줄다리기에서 결국에는 한쪽이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강세론자들이 우위를 점했는데 과연 하반기에는 약세론자들이 어떤 식으로 또 입장들을 밝힐지 거의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나스닥 30%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강세론자들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뭐 공매도 이걸로 손실도 많이 나왔고 제가 공매도가 손실이 난 게 좋은 게 아니다. 공매도가 손실나면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어떠한 악독한 리포터들이 나올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테슬라 리포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를 등에 업은 이 약세론자들이 어떠한 또 리포터들을 낼지 약간 우려가 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살아 있다는 점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기준금리가 0.5포인트를 그냥 한 번에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13연속 금리 인상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브리엔토가 안 나왔으면은 이거 진작에 꼬꾸라졌을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이슈가 발생하면서 금리는 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 이상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유럽연합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영국이든 영국이 알아서 해라. 이 정도까지. 다만 이러한 영국의 경기 문제들이 유럽연합 쪽으로 확대되는 것들은 좀 부담감이 된다. 이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파월 연준장이 전에 발언했던 비트코인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죠. 화폐의 지위를 가진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루머로는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좀 완전히 개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또 루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블랙록이라든가 다른 증권사들이 이런 비트코인 ETF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감기가 있죠. 4년마다. 네, 3, 4년마다 반감기가 있는데 과연 이 반감기로 통해서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반감기 시즌마다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건지 증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수급이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슈는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건들기에는 국내 증시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은 다 망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또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니까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달러 그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은 국내 증시는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 국가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뭐 급격한 급락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 또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된다. 이 정도까지 항상 적당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게 좋다. 왜냐면은 막 너무 유가가 떨어져 그러면은 이제 이 오펙에서 이거로다가 유가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우리 수익률 악화된다. 단계적으로 다 감산 조치한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하락과 조정이 나오는 게 좋지. 뭐 급격한 하락은 무조건 다른 쪽으로 충격을 가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랑 좀 반대입니다. 어제는 국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오늘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뉴욕 증시가 떨어지고 오늘은 국채 금리가 오르고 뉴욕 증시가 오르고 이 이상해요 요새. 그래서 정석대로 배운 증시랑 반대로 가고 있다. 원래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의 부담이죠. 예, 부담인데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뉴욕 증시 같이 오르고 국채금리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하여튼 요상한 시장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상식을 좀 파괴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골드만삭스가 올해 경기 침체 진입 시 S&P 500이 최대 23% 급락할 수 있다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론자들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아요. 부정론자들은 어디 가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정론자들은 다 졌다. 상반기에 전패 99.9%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반기에 뉴스 쏟아졌죠.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그 미국 부동산 이슈가 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면서 부동산이 살아나는 경기가 회복한다는 거고, 경기가 회복한다는 거는 연준이 추가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준다라고 좀 우려했는데, 오늘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4천 명, 2021년 이후에 최대치 전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그래도 과열 현상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 이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2번 아니고 1번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에 또 연준이 이런 지표를 보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 그리고 임금 문제잖아요. 임금 문제들이 잡힐 것인지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 없이 또 지나갔다. 튀르키예는 기준금리를 이럴 거면은 지난주였나요? 네, 이 국제은행 출신 출신을 통화정책 부회장으로 앉히더니 이거 왜 앉힌 겁니까? 이렇게 올릴 거면은. 아무튼 황당한 국가들이 많다. 이 정도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기후테크 산업 적극 수정한다. 탄소 배출, 신재되는 것들을 이제 기후테크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테크 산업 관련 이슈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 노총이 최저시급을 12,210원으로 제한하면서 올해보다 26.9%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냥 최저시급 10만 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최저시급 10만 원을 올려버리면 되죠. 최저시급 왜 이렇게 찔끔찔끔 올립니까? 지금 우리나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전 정권이죠. 최저임금이 40%가 올랐어요. 네, 40%가 올랐습니다. 40%가. 소득주도주의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와서 40% 올린 다음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활성화. 여러분들 인건비가 오르면은 모든 게 오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자재가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죠. 이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원자재 영향이 크게 받는 나라에서 국내 내부적인 인건비도 올라버리니까 전체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요. 사실 짜장면 최근에 먹는데 제가 짜장면이랑 비교하잖아요. 최근 짜장면이 8,000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최저시급 10만 원으로 가자.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 거의 27% 제한. 여러분들 최저시급은 보통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정재계가 합의를 해서 노동계랑 합의를 해서 하는데, 그냥 명목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분석을 왜 합니까? 그냥 입맛대로 올리면 되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성적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떼법이라고 하죠. 어느 단체, 어느 그룹에 몰아붙이는 법안에 정치인들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 최저시급 올리셔도 되는데 올릴 거면은 그냥 10만 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는 최저시급은 올리는데 물가가 어떻게 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계속 이렇게 흔들면은 결국 기업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 망가지면은 산업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집니다. 이 정도까지 또 정치색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취향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빅테크 업종들이 오랜만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생성형 AI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목표가 또 올랐죠. 우리나라는 솔트웨어가 아마존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오늘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 이수페타시스, 아마존, 솔트웨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페타시스 아깝잖아. 놓쳤잖아요. 우리 조금 놓쳤는데 솔트웨어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뉴스 지금 이슈 엄청 많이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와 이 저커버거가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한판 뜰 수 있다. 이렇게 예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얘가 이재용 회장님이나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이나
예, 한판 뜨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쾌하다, 네, 유쾌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증시에 플러스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겁니까?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런 뉴스 이슈들은 증시에 항상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에요. 검색을 하게 만들고 관심도가 가지게 만들잖아요. 예전에 뭐 이제 정용진 SSG의 정용진 회장도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언론으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백종원 씨랑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백종원 씨랑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것들도 주가 부양 정책의 하나 의 일환이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코아가 네 이거 알루미늄 대장인데 비중 축소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뭐 알로코라든가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이 이게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고, 이건 알코아의 조정은 글로벌 성장세가 좀 둔화가 우려된다.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사실 뭐 알코아라든가 우리 뭐 아시겠지만 철강 관련된 뭐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종목이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별로 안 좋나, 경제가 안 좋나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알루미늄 소재들은 2차전지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전에 알코아 떨어지면 알루미늄 관련 테마주도 급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만 걱정했나요? 어제 알코아 떨어져서. 정부가 기오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네, 2030년까지 수출 규모를 100조 원 달성한다라고 하는데 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 100조나 하는데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크지 않은 규모고 탄소 배출 관련 테마주들 뭐 최근에 포스코 DX, 이제 포스코 ICT였죠. 그리고 KC 코트웰이 대장입니다. 뭐 에코프로도 HN도 이제 탄소 포집 관련돼서 대장주인데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탄소 배출 테마랑은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졌죠. 예, 최근 뭐 기후 이슈 때문에 하여튼 기후 이슈 때문에 조린 사업들을 좀 이제 다른 국가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탄소 배출권 종목들 조린 사업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테마주들이 좀 작은 게 좋아요. 예, 제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 테마주들이 좋다는 이유가 전기차 충전소 딱 뉴스 나면 5개밖에 안 오릅니다. 탄소 배출권 뉴스 나면은 단 5개밖에 안 올라요. 그중에 대장이 포스코 DX랑 캐시코트이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대차가 내달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에 돌입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네. 말이 좀 제가 죄송한 게 이 장전 시황을 한 5분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뭐 11시에 보통 주무신다 치면은 제가 이제 5시부터 하잖아요. 그 6, 7시간 동안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줄여드리고 싶은데 줄여드릴 수 없다. 제가 맨날 5분을 목표로 하지만 10분이 넘어간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치색 관련해서 제가 요새 많이 비판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야당을 좀 많이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금감원장 얼마나 비판하고 있습니까? 네, 낙하산 인사라고 뭘 아냐고. 그런 것처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 기준에서 상식에 좀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정답은 사실 없어요. 정치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주주의 입장으로서 좀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업 이슈라든가 최저시급 이슈들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죠.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정치적인 것보다 주식 계좌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감 시향, 장전 시향 짧게 마치고 장전 브리핑을 찾아뵙도록 할게요.